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일봉상으로 3일 연속으로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또 공매도 매매 비중이 무려 21.51%로 다시 또 급증을 했죠. 자, 주가는 이제 3만원대 이제 지지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어떤 구간에 또 들어갑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이 지난주까지 좀 이제 견조한 흐름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진짜 9월 달에 이 양봉이 정말 거래량과 더불어서 나오는 어떤 흐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바로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는 이 양봉이 거래량과 더불어 나오면서 양음량 패턴으로 전형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단기 흐름을 만들어냈죠. 그 뒤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서 양호한 이제 그 밴드 태깅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32,700원대가 이제 분봉상으로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고점 흐름들을 단기적으로 좀 보여줬습니다만, 요 흐름이 이제 5일선이라든지 볼린저 밴드 이 빨간 선이 이제 밴드 상한선이거든요. 이 가격을 좀 유지해주면, 이제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상승 흐름이 연속되는 흐름인데, 이 3일 동안에, 상승폭을 상당폭 이렇게 대부분 되돌렸죠. 거래가 많았다기보다는 다시 지금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오늘 매매 비중 자체가 무려 21.51%. 지난주에는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많이 좀 줄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거래량이 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매매 비중에서 공매도가 다시 이럴 때 매매 비중으로 늘어나면서 프로그램과 동반해서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과 좀 동반하는 거죠. 오늘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무려 이제 또 20만 주가 또 넘으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잘 타지 않았던 HLB인데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대부분 하락세가 컸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거래가 뭐 늘었지 않았습니다만 아침부터 이제 나왔던 공매도가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5장까지 이제 밀어대면서 3일 연속으로 일단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떨어질 때 거래량이 작아도 이렇게 가격이 툭툭툭 떨어지는 어떤 흐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 21일 평선까지 내려갔고 이제 한 일주일 넘게 진행되었던 파라볼릭자의 어떤 이 부분이 다시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속이 되기 위해서 3만원 구간에서의 어떤 지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또 구간으로 갔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 3만 1,000원이라든지 3만 2천원대에 있는 것이 가장 양호한 흐름인데 이게 다시 또 3만원으로 왔다는 말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제 이틀 연속으로 이탈했던 이 구간의 어떤 그 기준 가격이거든요. 그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늘면서 다시 이제 바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수급의 압박들을 다시 바뀔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내일 나올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보시게 되면 20만이 넘게 나왔고 외국계도 매도세가 나오고 그간에 그래도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속했다가 여기도 이틀 연속으로 했고 개인들이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3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떨어질 때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이제 뭐 살펴봐 드리면요. 특별한 기사보다는 이제 어제 이제 공시 이후로 계속 이제 이전 상장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전 상장을 한다, 이제 결국은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벗어나는 거고, 그리고 HLB는 이제 주주가치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진양훈 회장이 영상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동안 믿어왔던 주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전 상장 관련되는 부분을 검토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HLB가 이전 상장을 위해서 한국투자증권과 이 주선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스타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전 상장의 구체적인 방법은 고민 중이어서
이 부분들도 향후에 뭐 한 달 이내에 다시 또 뭐 공시라든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토록 이제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그냥 탑에 들어가는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코스피로 옮겨가는 것들이 단순히 그런 흐름이 아니라 뭔가 이제 기업 가치 어떤 재고라든지 특히나 HLB 같은 경우에는 이 리보세라님으로 이제 간암 관련해서 이 병용으로 FDA NDA 신청도 올 달에 하고 파일링 통과도 7월 달에 하면서 뭐 CMC 수에서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중국 항서제약에서 이제 공장 관련되는 부분들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서 AO 미팅이라든지 키오피니언 리드에서도 굉장히 이제 5차 다섯 번째에 이 간암 1차 치료제로 기대가 굉장히 높으면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지금 이제 미국 현지에서도 상업화 관련되는 투트랙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가 5월달 대비해서 잔고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결국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증가되고 주가가 이제 바로 이제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급격하게 기대보다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오버슈팅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기업 가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특히나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신약의 어떤 확률이 올라갈 때 최종 승인 이후에 어떤 판매도 있습니다만 그 확률이 올라갈 때마다 기업 가치의 밸류를 애드업 이렇게 올려주는 어떤 흐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역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제 자기적인 공매도 관련되는 수급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을 이제 주주들이 회사에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전 상장의 목적도 분명히 이제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전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신규로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이런 어떤 사항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뭐 그동안의 공매도 제도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과 특히나 이제 상단에서 이제 벌어지는 공매도도 아니고 HLB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도 이 공매도 잔고가 5월달 대비해서 8월달, 9월달에 2배 이상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어떤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차익 공매도라든지 이 전산화 요구와 더불어서 많은 어떤 지금 이제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이전 상장 관련되는 부분 무려 6개 정도를 예고된 종목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시장의 건전화와 제도적인 어떤 공정한 룰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뭐 이 수기 방치 수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 이 시스템이 이게 법상으로도 분명히 이제 전자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화로 좀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페널티를 굉장히 많이 뭐 부과한다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분명히 좀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HLB가 시가 총액이 크기 때문에 뭐 코스닥 150에 있던 기업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코스피 200으로 바로 편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시점 있다가 이제 편입되니까 그 기간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제약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런 부담들 때문에 상한이 나와서 수급이 좀 바뀔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감이 어떤 재료들로 했는데 오히려 이제 수급은 전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제 이제 공시 이후에 또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1% 빠졌고요.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지난주부터 이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라든지 한용의 이제 생명과학의 대표의 또 이데일리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통해 보면 리보세라님의 어떤 이제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회사의 어떤 확신에 찬 어떤 이야기들과 뭐 피크 매출이라든지 이제 2024년도에 승인 받으면 2025년도부터 본격화되어서 2027년도, 2029년도 이런 어떤 희망 섞인 어떤 이제 기업 가치 정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발표하고 동떨어지게
또 이제 공매도가 주가 좀 올라가니까 두 자리 숫자로 오늘은 또 이제 20%가 넘는, 예, 거래량은 이제 전일보다 비슷했습니다만 다시 이제 공매도 관련된 압박이 굉장히 또 커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뭐 윗단에서 벌어지게 있는 게 아니라 주가가 지금 밑단에서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 부분과 기업 가치가 지금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820만 주대, 그리고 조금 이제 체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대차거래 관련되는 상한 관련되는 부분이 그래도 며칠 동안 이제 상한이 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시 또 이제 체결이 상한보다 10배 이상 또 많이 늘어나면서 수급의 이런 압박들이 좀처럼 이렇게 해소가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프로그램에 연관되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외국계 기관, 그래서 기업의 가치와 동떨어져 있는 어떤 수급 이슈로 이제 주가의 어떤 부분들이 장기간 이렇게 특히나 이제 중요한 어떤 재료를 8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장기 월봉상의 바닥권 가격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또 금리단의 어떤 긴축 관련된 이야기가 또 더해지면서 오늘 또 빠졌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내일 양봉으로 이 3만원대 어떤 지지 흐름을 나오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에서 변화가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흐름들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